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문서 작성을 어디에서 하시나요? 구글 문서를 이용하면 기기와 장소에 상관없이 동기화를 이용하여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어디서든 작업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폰에서 구글 문서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문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는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요. 혹시 없으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구글 문서로 검색하시면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업데이트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업데이트 안 하신 분들은 업데이트 해주도록 하세요. 구글 문서 설치하게 되면 구글 문서라고 나오지 않고 그냥 문서라고만 나오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화면은 구글 문서로 열어본 최근 파일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 파일이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죠. 그 다음 PC와 스마트폰에서 문서를 동기화해서 기기에 상관없이 원하는 곳에서 이용을 하시려면 우측 상단에 있는 계정을 PC와 스마트폰이 동일한 계정을 이용해야지만 동기화가 되겠죠. 구글 계정을 여러 개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동기화할 계정을 여기서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계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계정을 선택한 다음 PC에서도 동일한 계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동기화가 되게 됩니다. 자, 일단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제목 없는 문서라고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내가 원하는 문서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자, 갤러리로 왔는데요. 갤러리에서 IB96의 교육 연수 수강 확인서를 그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장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위에 교육 연수 수강 확인서라고 쓸게요. 자, 교육 연수 수강 확인서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렬을 해야 되겠죠. 자, 이 글씨에 대한 여러 가지 조절은 하단에 있는 메뉴에서 이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볼드체, 이태릭체, 밑줄, 글씨 컬러, 배경 컬러 이렇게 나오죠. 자, 우선 글씨를 선택해서 볼드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 다음 구역 설정을 전부 해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볼드체를 눌러서 서체 자체를 볼드체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태릭체도 가능하죠. 밑줄체라든지 그 다음 글씨 컬러도 여기서 바꿔줄 수가 있죠. 여기서 원하는 컬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까만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옆에 마커 모양이 있는데요. 이걸 선택하게 되면 배경색 지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노란색을 지정하면 글씨 배경에 컬러가 들어간 박스가 생기죠. 이런 식으로 박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터치하고 기다리고 전체를 선택한 다음 배경색은 없애주도록 할게요. 상단에 있는 선택 안함 누르시면 배경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교육 연수 수강 확인서가 제목이기 때문에 중앙에 배치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정렬을 이용을 해서 좌측, 중앙, 우측, 양측 정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중앙 정렬부터 해줍니다. 그러면 문서의 중앙에 배치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서체는 이 구글 문서에서는 따로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 A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텍스트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글꼴이 있죠. 이 글꼴을 눌러보시게 되면 기본 글꼴로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한글 글꼴이 스마트폰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도 여기서는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글의 경우에는 기본 글꼴만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크기 조절이 가능하죠. 여기서 크기 조절을 해볼까요? 다시 터치하시고요. 전체 선택한 다음 상단 A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글씨 크기를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강 확인서 부분을 좀 키워줬죠. 텍스트 색상과 배경색 다 있죠. 자, 그 다음 그 옆에 단락 보시게 되면 좌측, 중앙, 우측 정렬 그대로 나오죠. 그 다음에 줄 간격도 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제목을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 치고요. 한 번 더 엔터를 친 다음 이번에는 글씨 사이즈를 좀 줄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누르시고요. 사이즈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강 확인서에 나온 내용 그대로 입력을 해볼까요? 자, 텍스트를 일단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를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자, 터치하고 또 기다립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전체를 선택을 해줄게요. 이렇게 선택했죠. 자, 이 부분은 좌측으로 붙어야죠. 자, 그래서 정렬을 누르시고요. 좌측으로 붙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드체가 아니고 일반 서체를 쓸게요. 볼드체 꺼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줄 간격을 좀 더 넓혀야 되겠어요. 자, 그럴 때는 다시 상단에 있는 A 버튼 누르시고요. 단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줄 간격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줄 간격으로 넓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1.15는 너무 좁죠? 조금 더 넓혀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콜론 주위에는 한 칸씩 띄워주는 게 좋겠죠? 터치해서 커서를 위치시킨 다음 스페이스바 한 번씩 누르시면 이렇게 간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특수 문자는 어디서 입력하죠? 키보드에 보시게 되면 특수 문자가 있죠? 여기 누르시면 콜론, 세미콜론 전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도 한 칸씩 전부 띄워서 간격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내용을 써야 되는데요. 간격이 넓어야 되죠. 구글 문서는 워드 프로세서 같은 다양한 기능은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엔터를 쳐서 넘겨주셔야 되겠죠. 자, 엔터를 한 2번 정도 넘긴 다음에 여기에 내용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입력을 했습니다. 이 내용 부분은 중앙에 맞춰줘야 돼요. 자,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전체 선택을 하시고요. 다시 중앙 정렬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부분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엔터를 여러 번 넘긴 다음에 여기에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까지 다 완성을 했는데요. 이 원격 평생교육시설 제206호는 좀 작은 글씨체입니다. 그래서 터치하고 기다려서 선택을 한 다음 이 부분은 글씨 사이즈를 줄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회사명까지 전부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요. 이 도장은 구글 문서에서는 만들 수가 없죠. 자, 이 경우 실제 도장을 찍어서 그 도장을 사진을 찍은 다음 가져와서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문서에 도장을 얹기 위해서 실제 도장을 종이에 찍은 다음 스마트폰으로 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도장이 보이게 되죠. 이 도장을 잘라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러리에서 도장 사진을 여신 다음 하단에 있는 연필 편집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원하는 부분만 자를 수 있는 구역 선택이 나오게 되죠. 코너를 터치해서 움직이시면 구역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역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잘라지게 되죠. 자, 일단 저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연필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동그라미에 빛이 나는 모양이 보이시죠? 자, 이걸 선택을 하시게 되면 밝기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동그라미에 반이 나눠져 있는 대비를 선택합니다. 이 대비를 선택하게 되면 밝은 곳은 밝고 어두운 곳은 어두워지죠.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종이 컬러를 좀 더 하얗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빨간색은 더 빨갛게 되겠죠. 그 다음 채도를 조절해서 도장 부분에 붉은색을 좀 더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사진을 가져오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옆에 도장을 찍어야 되겠죠. 자, 도장을 찍을 곳에 손으로 터치해서 커서를 위치한 다음 상단에서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이미지라고 있어요.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면 내가 원하는 사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진 가져옵니다. 여기 도장이 있죠? 도장 선택할게요. 자, 도장을 불러왔는데요. 도장 사이즈가 너무 크죠? 사이즈를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글 문서에서는 사이즈를 줄일 수 없습니다. 이미지 조절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갤러리에서 사진 사이즈를 줄인 다음 그 사진을 다시 불러와야 되겠죠. 자, 다시 갤러리로 갈게요. 자, 도장 사진을 다시 열었어요. 자, 하단에 있는 연필 편집 버튼 누르시고요. 우측 하단에 있는 점 3개 버튼을 누른 다음 크기 변경 들어갑니다. 여기서 원본 사이즈보다 더 작게 줄이면 되겠죠. 자, 60% 정도로 줄여볼게요. 완료합니다. 자, 그 다음 저장하고요. 이 사진을 다시 불러오면 되겠죠. 자, 터치한 다음 삭제하고요.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여기에 도장이 들어가려면 공간이 아무래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하단에 있는 문장을 좌측으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치하시고요. 여기 정렬 선택하시고 좌측으로 붙일게요. 자, 그 다음 커서 여기다 두신 다음 여기에서 그림을 얹어주면 되겠죠. 자, 다시 상단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이미지 누릅니다. 그 다음 사진 눌러서 금방 그 도장 사진 가져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도장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이 구글 문서는 저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 저장이 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사용하다가 그냥 창을 닫아버리면 그 상태 그대로 구글 서버로 저장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체크해 볼게요. 자, 그 다음 뒤로 갑니다. 자, 여기 제목 없는 문서라고 나오고요. 여기에 화살표 동그라미가 계속 돌아가고 있죠. 자, 지금 저장이 된 거예요. 자, 다시 들어가 보시면 지금 만든 그대로 저장이 돼 있죠. 자, 다시 뒤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글 서버로 저장이 되게 되면 이제 PC에서 이 문서를 열어볼 수가 있죠. 자, PC에서 구글 크롬을 여신 다음 우측 상단 앱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독스, 즉 문서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계정이 동일할 경우에는 여기서도 똑같이 보이게 되는 거죠. 자, 들어가 보시면 지금 금방 만든 그대로 여기 저장이 돼 있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PC용 구글 문서와 스마트폰용 구글 문서는 메뉴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PC용 구글 문서가 더 많은 메뉴를 제공하게 되죠. 그래서 스마트폰용 구글 문서에는 기본적인 레이아웃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기본 포맷만 작업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상세하게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또 PC에서 나머지 작업들을 해주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 스마트폰에서도 표를 그린다든지 그림을 얻는다든지 이런 기능들은 전부 동일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플러스 버튼 누르고요. 자, 문서를 다시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좀 전에 이미지를 부를 때 쓰던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이미지 외에도 링크를 삽입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링크 같은 경우에는 링크를 넣고자 하는 곳에 커서를 두시고요. 자, 플러스 버튼 눌러서 링크 누릅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를 입력하라고 하죠. 자, 텍스트 입력을 하는 곳에 이름을 씁니다. 자, ib교육.com이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링크 부분에 원하는 링크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죠. ib교육.com 사이트 주소를 넣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체크해 주시게 되면 이제 이 ib교육.com이라는 글씨를 누르시면 바로 해당 링크가 열리게 되겠죠. 간단하게 링크를 생성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플러스 누르시면 여기에 보시면 표도 만들 수 있고요. 페이지 번호나 페이지 나누기도 전부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표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하시게 되면 열과 행의 개수를 정해줄 수 있고요. 표 삽입 버튼을 눌러서 표를 넣어줄 수 있죠. 자, 3열 3행짜리 하나 넣어볼까요? 삽입합니다. 그러면 표를 이렇게 삽입할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상단에 있는 이 막대가 사이즈 지정하는 막대가 되겠습니다. 자, 터치 드래그해서 사이즈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표도 그려 넣을 수 있죠. 자, 원하는 칸에 내가 원하는 텍스트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만드시기는 조금 힘드실 거예요. 아무래도 화면도 작고 손으로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마우스를 하는 것보다는 정교한 작업은 어렵겠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서는 전체적인 레이아웃이라든지 어디에 무엇이 들어갈지, 그 다음 안에 들어갈 내용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어느 정도 잡아주시면 나머지는 PC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시면 좀 더 능률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댓글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에 터치하시고요. 여기에 뭔가 글을 써야 돼요. 자, 그럴 때는 하단에 연필 버튼을 눌러서 다시 편집 상태로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댓글 넣을 곳에 커서를 두신 다음 플러스 누르시고요. 여기서 댓글 씁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댓글을 여기다 써줄 수가 있어요. 자, 문서에서 연락처 액세스 허용하겠냐고 물어보죠? 허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댓글을 넣으시면 되겠죠. 자, 참가자는 10명입니다 라고 입력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전송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댓글이 추가가 되게 돼요. 그러면 그 내용은 PC에서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어때요? 댓글이 여기 바로 들어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 문서에서 참고해야 될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참가자명을 누르시게 되면 댓글이 팝업돼서 올라오게 되겠고요. 체크를 하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확인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죠. 자, 여기서 다른 댓글을 다시 달아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PC에서 이렇게 홍길동, 김철수, 김초로 이렇게 썼어요. 답글을 씁니다. 그러면 그 답글은 스마트폰에서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PC와 스마트폰 가리지 않고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지금 참가자 이름에 노란색으로 박스가 쳐져 있죠. 여기는 지금 댓글이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터치해 주시면 댓글 보기라고 나옵니다. 댓글 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해당 텍스트에 썼던 댓글들이 전부 보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구글 문서는 기기와 장소, 시간을 가리지 않고 동기화를 이용을 해서 아주 간단하게 작업을 하고 생각들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서는 지금 어디 저장돼 있다고 그랬죠?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돼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서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스마트폰으로 내려받아서 내 스마트폰에서 SNS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야 돼요. 자, 그럴 때는 우측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르시면 공유 및 내보내기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링크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구글 문서는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 저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이 문서의 주소를 복사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 링크를 들어가게 되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이 파일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대신 그 외의 파일은 접근을 할 수가 없죠. 이 문서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꼭 사본 같은 걸 보내지 않아도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이 문서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워드 파일, PDF 문서, 일반 텍스트, 서식이 있는 텍스트 또는 EPUB 출판물. 자, 이건 뭐죠? 전자책이죠. 이런 것들로 전부 저장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HWP 한글은 없네요 하시는데요. HWP의 경우에는 ODT 방식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HWP에서도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가장 많이 쓰이는 PDF 문서로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체크해 주시고요. 확인합니다. 그러면 저장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PDF 문서로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PDF 문서도 어디 저장되어 있죠? 이것도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되는 거예요. 상단에 보시면 내려받기 버튼이 있죠? 자, 이제 이 PDF 문서를 여기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이용을 해서 내 스마트폰으로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PDF 문서를 편집하고 만들 수 있는 PDF 전용 앱이 없을 경우, 지금 같은 뷰어만 있을 경우에는 내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뷰어는 PDF 문서를 생성을 하지는 못하고요. 볼 수만 있는 그런 앱이죠. 자, 그 경우에는 다운로드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글 문서로 하는 작업들이 어디에 저장된다고 그랬죠?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는 구글 드라이브에 가서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 거죠. 자, 지금 PDF 문서는 변환돼서 저장이 돼 있는 상태예요. 자, 홈 버튼 누르시고요. 구글 선택하신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로 가볼게요. 그러면 내 드라이브에 지금 제목 없는 문서 PDF라고 저장이 돼 있죠? 자, 열어볼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금방 작업한 문서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죠? 자,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다운로드 누르시게 되면 내 스마트폰으로 내려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파일을 SNS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사람에게 보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자, 갤럭시에 내 파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목 없는 문서 .pdf 보이죠? 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체크돼 있죠? 자, 이것을 공유하시면 되는 거죠. 자, 어떤 곳으로 공유할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으로 공유할 거면 자, 카카오톡 들어갑니다.
자, 공유할 대상 선택하라고 하죠. ib교육.com 선택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선택하면 돼요. 확인합니다. 그러면 제목 없는 문서 바로 전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 문서를 이용해서 시간과 장소, 기기를 가리지 않고 동기화해서 저장하고 편집하고 전송할 수가 있겠죠. 스마트폰용 문서 작성 앱에는 이 구글 문서만한 게 없어요. 구글 계정은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는 분들은 거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그 외에도 구글 계정은 다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일 확실하고 간편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동 중에도 간단한 문서 정도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구글 문서를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